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강북 쪽에 있고요. 건대 있고요. 아시죠? 내리면 학교가 있는데 요즘에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핫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 애들이 다 그 근처 모여서 놀더라고요. 자, 아홉 번째로 정했는데 저희가 학교를 이제 순서대로 매기면 이렇게 되죠.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를 친 다음에 그 다음 라인을 살 때 건동홍 이렇게 라인을 잡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 학교를 제외하고 이제 그 다음 그룹을 선두주자 좀 되는데 재단도 굉장히 건실하고 전체적으로 그 입소문이 많이 돈다기보다는 꾸준히 인기가 있는 학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법칙가 좀 바뀐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건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시 65, 정시 35. 저희가 대학교 소개를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0학년도에서는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으로 정시비를 좀 높여라 라고 해서 30% 이상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소개해드린 학교 중에서는 정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35% 정도를 정시로 뽑고 수시를 약 65% 정도 뽑는데 요 위 건대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학교인데 특징, 올해 입시의 큰 특징, 큰 줄기라고 하는 건 정시를 30% 이상 맞춘 학교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수시가 좀 줄었으나 상위권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은 줄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큰 맥락이라고 했는데 비슷합니다. 건대도. 그래서 건대는 굵직한 수시 전형이 3개가 있습니다. 종합전형, 자기추천, 학교추천, 논술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모집입니다. 특이는 교과가 없죠. 교과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로 건대를 정리할 때 조금 코멘트를 붙여볼 테니까 일단 이 종합전형이 2개가 있고 교과전형이 없는 것만으로도 건대가 어떤 학생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게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 자기추천 전형이 788명 뽑는데 첫 번째 종합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U 자기추천이라고 해서 뭐냐면 종합전형인데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800명 가까이 뽑는데 2단계로 뽑습니다. 2단계로 뽑아서 1단계 서류 몇 프로, 이거 아시죠? 종합전형의 서류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하고 또 우리 흔한 말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하기 좋게 편한 말이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 활동 내용을 본다는 얘기고요. 2단계는 1단계 점수 700, 면접 300 해서 총 1000점 만점입니다. 작년에는 서류 40에 면접 60이어서 조금 비율이 이랬는데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면접 비율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서류 변형이 높아졌습니다. 면접이 줄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접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건대 종합전형의 면접은 서울대 심층 면접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인성 면접에 조금 가깝습니다. 10분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문제풀이하는 면접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최저 종합이니까 없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추천서 없습니다. 여기 실질 반영 비율을 학교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적어는 놨습니다만 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서류평가에서 최고가 1000점이고 최저가 0점이라고 돼 있긴 하나 몇 번 말씀드렸지만 1등급하고 9등급 학생이 같은 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단계에서 1단계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등급 0점 맞는다라는 정도의 자료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두 번째 학교 추천입니다. 이제 학교장 추천하고 조금 다르다. 학교 추천이 뭐가 다르냐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475명을 뽑는데 학생부 자소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추천 공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추천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공문으로 추천했다는 근거만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담당이 쓰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공문 하나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차이라고 하면 서류 비율이 역시 70% 정도 높은데 교과가 30%가 들어간다. 그래서 교과 반영 비율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어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역시 없습니다. 교과 반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문 원투, 자연 원투에서 전 과목을 보는데 특이한 건 인문 원에 해당되는 학과들은 국어가 30%가 좀 중요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수학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본다. 30% 정도가 수학이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건대는 수학을 좀 중요시하는 학교다. 내신에서마저도 그렇다 정도입니다. 영어 25%에서 20%, 사탐도 가탐도 한 20에서 25% 들어가는데
뭐 보면 알겠지만 5%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해요. 있는데 교과 이 퍼센트보다는 위에 언급했듯이 서류가 70% 작년보다 10% 늘었죠. 그래서 1, 2, 3학년 학교 생활 좀 열심히 하는 친구 역시 교과가 조금 더 줄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시 모집 특징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둘 다 종합 전형에서 면접과 교과를 좀 줄였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 비율을 조금 늘렸습니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많아요. 465명인데 논술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논술 100%라고 되어 있어서 교과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수시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과 비율을 조금 낮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 비율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은 서류가 대세, 논술은 논술이 100%다. 자, 건대 논술은 특징이 있죠.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 이후. 이것도 마무리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대는요 10위권 살짝 밖에 나가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떤 욕심이 있냐면 탑10 안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 욕심이 이 전형에 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출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능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만 보는데 좀 수능을 좀 못 봤더라도 원래 기본 가락이 있는 친구들을 받아먹겠다라는 의도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건대가 수능에서 아까 논술에서 수능 체제를 살짝 뺀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건대 논술 2만 명. 사진을 봤는데 길거리가 새까맣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논술 전형이 많이 몰렸는데 수능 체제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특징은 논술만 잘 보면 되고 수능 이후에 보고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2합 4랑 2합 5 정도면 낮은 편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수능 최저 기준 중에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의학과는 뭐 당연히 세겠죠. 수시, 한국사, 모든 것만 맞으면 되겠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아직 2020학년도 논술은 안 나왔는데 작년 걸 기준으로 보면 논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인문 1, 인문 2, 자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100분을 줍니다. 100분. 100분을 주고 인문사회 1형은 뭐냐면 지문을 줘요. 지문. 우리 뭐 신문 사설이라든가 빈납 지문 같은 걸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약간의 글쓰기 논술이죠. 한 400자 문제짜리 하나, 600자 문제짜리 하나에서 2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사회 2는 뭐냐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문형 문제가 하나 나오고 수학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아마 이게 상경계열 쪽이겠죠.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을 두 과목을 보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수학도 기본 개념을 하나 주고 두 문항을 물어보고 과학은 물화지생 중에 한 과목을 고르면 역시 비슷하게 도표를 주어주고 소문항으로 두 문제 정도를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은 그 정도 기준으로 출제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입니다. 정시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죠. 732명을 뽑고 35%를 뽑아요. 전체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732명이면 거의 제일 많이 뽑는 종합전형에 준하는 인원이고 보통은 다른 학교는 수능 대기하는데 교과 살짝 들어갑니다. 교과 10% 들어가는데 정시에서 교과는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 잘 보시면 되고요. 탐구 두 과목 반영하는 거고 정시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영역별 반영 비율. 한국사 5%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영어 15%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가 200점 만점에 3등급 정도만 맞으면 이과는 4점밖에 깎이지 않아요. 정시에서 영어 비율 많이 낮아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어, 한국사는 4등급만 맞으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영어 15%, 한국사 5% 맞춰놨지만 실제로 이 세 과목,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영역을 잘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자, 마무리로 건대 전형의 특징을 한번 제가 리뷰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대는 제가 10위권 살짝 밖에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종합전형이나 학교에서 컨셉,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냐. 극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성실도를 좀 덜 보는 편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특이한 짓을 할 수 있냐, 융합형 인재, 창의형 인재, 이런 걸 조금 비중 있게 보죠. 자, 지난번에 인천대학교 편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뭘 많이 봤냐면 교과를 다 깔죠. 교과를 많이 보겠다는 교과 전형의 퍼센트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실함을 좀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건대 한번 볼게요. 건대는 일단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렇죠? 성실함보다는 뭘 보겠다는 얘기냐면 논술에서도 논술 100%고 수능 최저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수능 이후의 논술을 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면접 질문의 항목에도 어떤 항목의 질문이 많냐면 인성은 당연히 깔고 가는 건데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발전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전 가능성은 이거죠. 뭐 내신으로 따지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1, 2학년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3학년 때 잘했다. 이런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와서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에 와서 공부를 좀 더 잘할 것 같은 학생들을 좀 선호한다. 이 얘기고요. 전공 적합성은 뭐냐면 이과인데 이 친구가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사회나 국어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하면 물리학 잘하면 합격해 시켜주겠다라는 의도가 조금 많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다 잘하진 않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잘해서 거기에 역량을 발전시켜야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입시 전형 같은 걸 설명을 드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 학교에 맞구나, 불리하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하는데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건국대학교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